IT의 신! 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그죠? 제 멘트만 보면 이게 언제쯤 찍은 영상인지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는데 다들 좀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죠. 네, 요즘에 우리 채널 조회수, 구독자 수 손증하는 거 보면 정말 거의 반도체 주식 흐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됩니다. 단기 과열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날짜 7월 18일자인데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요, 메모리예요. 이제 메모리 식상한데 뭐가 달라질 게 있나요? 네, 달라질 게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하던 거, 메모리의 ASIC화. ASIC은 주문형 반도체죠. 주문형 반도체는 주로 어디서 일어납니까?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고 주로 누가 생산을 해요? TSMC 같은 파운드리들이 주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참 좋은 게 재고 부담도 적고 그리고 가격도 계속 잘 받아요. 왜냐면 글로벌 빅테크들 빵이나 많다.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주문형 칩을 계속해서 주문하니까 그죠. TSMC가 어마어마하게 지난 4,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슈퍼 사이클이었죠. 그런데 이제 메모리는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90년대 PC 시절, PC하고 2000년대 모바일, 그리고 2010년대 클라우드, 서버. 여기서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가 같이 갔어요. 메모리가 같이 갔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의 사이클에서는 파운드리만 갔어요. 파운드리 및 시스템 반도체. 자, 정말 억울하죠. 메모리는. 메모리 정말 억울했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정말 메모리는 억울합니다. 이것만 제가 설파를 하고 다니죠. 그런데 드디어 메모리도 ASIC화가 되고 있습니다. ASIC화가 된다라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뭐가 ASIC화가 되고 있나요? 자, 그럼 설명드릴게요. 가장 큰 메모리의 ASIC화는요, HBM입니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뭐 때문에? AI 때문에. AI 서버. 그죠? 이게 A100이나 H100 같은 엔비디아 GPU에다가 페어링해서 HBM3라는 게 같이 들어가죠. 근데 HBM이라는 건요, 주문형이에요. 정말 올 상반기만 해도 SK 하이닉스 어떡하나. SK 하이닉스 걱정 참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정말 우리가 잘못 봤구나. 걱정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애플 비전 프로. XR이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D램이 굉장히 또 기똥찬 제품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제품이냐? 자, 기존에 LPDDR이라는 규격이 있잖아요. 자, 지금 LPDDR5라는 규격이 있어요. 요거를 속도를 더 개선한 게 LPDDR5X죠. 익스트림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를, 퍼포먼스를 훨씬 좋게 한 게 LPDDR5X인데, 자, 이거보다도 무려 인풋, 아웃풋 수가요. 요게 64개입니다. 근데 애플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건요, 요게 무려 512개예요. 인풋, 아웃풋 수가. 인풋, 아웃풋 수가 많다라는 거는 데이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밀어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치면 8배가 많은 거예요. 8배. 8배가 빠르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역폭이 128GB per second. 자, 요게 대역폭은요, 대역폭은 2배예요.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애플 비전 프로가 지금은 해봐야 100만 대 수준이니까, 그죠? 100만 대 수준인데 이거 100만 개 팔아가지고 돈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거지만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자, 우리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자율주행차는 기본적으로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우 파워 LPDDR 모바일 D램 쪽을 채택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실제로 테슬라도 LPDDR 채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레벨 3가 되고 레벨 4가 되고 계속해서 더 높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면
자, 요런 주문형을 계속해서 요구할 거란 말이죠. 이쪽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모리에 대해서 멀티플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자,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비전 프로 이야기하면서 R1이라는 프로세서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 R1에다가 메모리를 HBM처럼 확 대량으로 밀어주는 게 이번에 특화된 D램입니다. 여기에 또 Fan-out WLP라는 Fan-out Wafer Level Packaging이라는 기술이 채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HBM도 그렇고 이런 비전 프로용 메모리 같은 경우도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세미라고 글로벌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23년은 엉망이에요.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18.6%가 감소할 것 같거든요. 뭐가? 반도체 장비 투자가. 그런데 내년에는 15%가 증가한 1,000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은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땡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처음에는 GPU 관련된 업체, 그리고 DRAM 관련된 업체, HBM, 그리고 DDR5, 그리고 SSD 스토리지 보면서 6월 17일자 어제는 전공정 장비 업체들 확 땡겨버렸거든요. 그게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장비 업체입니다. 기가비스. 심플한 회사예요. 이 회사는 플립칩 BGA,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기판을 검사, 수리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상장이에요. 새내기 IPO 주식입니다. 검사 쪽이요. 이제 AOI라고 하는데 AOI라고 해서 AOI 쪽이 한 55% 정도 됩니다. 그리고 AOR이라고 해서 요거는 기판 요런 쪽에 보면 회로들 있잖아요. 회로들이 약간 깨끗하게 이렇게 회로가 안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삐져나온 부분을 좀 지져가지고 이렇게 레이저 가지고 하는 게 AO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매출 비중이 한 25%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잡다한 기타 등등등이 있고요. 고객사들이 어떤 업체들이냐? 고객사들은요, 글로벌 플립칩 BGA 기판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비덴이나 싱코덴키, 그리고 유니마이크론, 삼성전기, 대덕전자. 최근에 2.5D, 3D 관련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죠.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해서 뜨는 게 플립칩 BGA 기판인데 여기에 다 납품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객사, 글로벌 플립칩 BGA 쪽이 굉장히 많은 납품을 하고 있고요. 마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작년 매출이 한 1,000억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이익률이 OP가 한 30%를 넘어요. 굉장히 고부가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쟁사들이 허접한 애들이 아니에요. 경쟁사들이 누구냐? KLA, 그리고 중국의 CIMS 수저우, 그리고 일본의 인스펙, 이런 회사들이요.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만큼의 이익을 뽑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특화된 시장에서 나름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실적 한번 볼게요. 작년 실적은 매출 997억, 그리고 영업이익은요 338억, 거의 30% 중반대 이익률을 내고 있죠. 그리고 다만 아쉬운 게 이거예요. 시총이 1조 2천억. 정말 실적 좋고 한데 밸류가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올해 성장세를 한번 보자. 올해 성장세를 보면 올해 매출 한 1,1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43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익률은 엄청나게 뽑아낼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것도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자, 요거죠. 네, 시총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사실은 피어 그룹 중에 고영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인텍플러스. 자, 이런 애들하고 비교해도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일단 시장 파이에 대한 부분,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거냐, 이 시장, 그리고 계속해서 경쟁 강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건 알겠는데 최소한 이건 3, 4년은 검증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이익을 유지하는지. 예전에 고영이 상장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확장성. 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아직까지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장비 기술에서 코어 핵심, 코어 기술이 있는지, 자, 코어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결국 확장. 고용 같은 경우는 3D 검사 장비 가지고 SPI 쪽에서 AOI 쪽으로 갔다가 MOI 쪽으로 갔다가 심지어는 의료 뇌수술 로봇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기가비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밸류가 부담스러운데 오버행이 있어요. 오버행이. 신규 IPO들은 대부분 오버행이죠. 그래서 오버행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밸류에이션이 착해지면 한번 지켜볼 만한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제가 분석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되게 댓글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플립칩 BJ는 되게 좋은 아이템이고 회사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더할 나위 없는데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주주분들은 좋게 보시죠. 네. 좋게 보시는데요. 저도 좋게 봅니다. 사실은 데이터 센터나 AI나 자율주행차에 쓰이는 이제 플립칩 BGA 같은 경우는요, 면적이 일단 일반 기판 대비해서 4배 이상 크고요, 면적이. 그리고 층수도 내부 층수가 일반적으로는 한 10층 정도인데 이거는 20층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층수 대비해서 다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AOI 장비가 지금 가장 하이엔드가 5나노, 5x5 마이크로미터 수준인데 기가비스는 사실 2마이크로미터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거고요. 저라면 당장 투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홍보 말씀 하나 드리자면요, 제가 실전 투자 스터디를 매주 화요일 저녁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절반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등록하셔도 예전 영상은 녹화본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가 또 있을 겁니다. 9월부터 강의가 있을 거니까 그때 또 공지하면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을 뵐게요. 안녕.